안녕하세요. 11주차 1차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강화 계획이라는 것 이제 좀 더 구체적이랄까요? 본론에 해당하는 건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글자로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소위 조각조각 내서 어려운 말로는 분석적으로 배운다 할까요? 그렇게 배우지만 우리가 강화라는 걸 강화 절차라는 걸 적용되어지는 순간, 예, 절차가 적용되는 그 자체에 벌써 강화 계획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말씀드렸었어요. 강화 계획이란 행동 이후에 결과가 수반되어서 이 행동이 증강한다면은 강화 현상이라 부르고,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을 강화 절차다 했을 때 이 수반되어지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강화 처음 배웠을 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면은 늘 제가 쉽게 개념을 확실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동물 행동을 예를 드는데, 쥐가 레바를 누른다. 그때마다 먹이가 나온다. 그래서 강화라는 현상을 설명했고 행동이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행동 한 번 했을 때 먹이가 한 번 나오는, 그때 먹이가 알갱이로 주어진다면은 한 알이 주어지든 두 알이 주어지든 그 개수가 아니라 한 번 행동했을 때 결과물이 한 번 그 사건이 발생한다는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그럼 이 1대1 관계란 말이에요. 즉 행동에 대해서 결과가 반드시 100% 수반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했죠? 강화 계획 중에 크게 단순과 복합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단순 안에는 연속과 간헐이 있는데, 바로 지난 시간에 처음 도입할 때 강화 계획과 관련해서 처음 말씀드렸던 이 연속 강화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 벌써 우리가 강화라는 절차를 처음 배웠을 때 강화 계획이 포함된 거죠. 그럼 이건 1대1의 관계가 아니다. 연속 강화 계획이 아니다. 그럼 다 간헐 강화 계획이죠. 그럼 복합 강화 계획은 뭔데? 그럼 지금 여기 우리가 배울, 그리고 우리 물리적 조건상 다 커버하지 못하는 또 많은 단순 강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흔한 말로 짬뽕해서 제가 그때 피자에 비유했죠. 콤비네이션 피자처럼 다 이렇게 조합해서 하게 되면 복합 강화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사실 동물의 세계에서 다른 동물, 우리도 동물이니까 다른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매 순간 이런 실험실상에서나 우리 이런 학습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여러분이 이런 배우신 것을 가지고 적용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기체가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생겨났어. 소위 죽을 때까지 삶 속에는 이 복합 강화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단순 강화 계획보다는이 아니라 복합 강화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눈이 없으면은 한 번에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연구를 하려면은 이걸 조각조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석해서 하니까 우리는 이 배우기를 조각조각 배우는 거. 사실 아이디어를 하기는 이런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이 총체적인 전반적인 그런 종합적인 눈을 가지면은 가장 아이디어를 한데, 처음 배우시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가지기는 힘들죠. 기회 되시는데 자꾸 반복하면은 이걸 배우신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도 특히 바로 나 자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삶, 구체적으로는 특별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목표라는 소기의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배우는 것이 이제 학습 심리학이고 또 그 이외의 심리학들, 다양한 견해들을 배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단순 강화 계획 속에 연속 강화 계획이 아니면 다 간헐 강화 계획이다. 즉 행동에 대해서 결과물이 주어지는 것이 일이 아니다. 즉 결과물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이 알갱이를 준다든지 물을 줄 때 동물의 경우에 한 컵을 주느냐 두 컵을 주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어떤 하나의 사건이 출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행동을 2번 해야 된다. 아니면 3번 해야 된다. 즉 1대1 관계가 아니면 다 간헐 강화 계획. 바로 그러한 간헐 강화 계획 안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4가지 본다 했어. 고정 비율이 있고 변동 비율이 있고
고정 간격이 있고 변동 간격이 있어요. 즉 뭐요? 두 차원이죠. 고정이냐 변동이냐 아니면 비율이냐 간격이냐 이 두 차원 가지고 이제 네 가지 경우를 가장 대표적인 간헐적 강화 계획이라고 해서 배워요. 그 중에 첫 번째 고정 비율 계획부터 시작하는 거요. 제가 판서를 많이 하니까 교환을 그대로 쭉 읽는다면 교환 자체가 읽을 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 수업 시간 그죠? 다 채우지 못할 테고 또 쭉 읽는 것이 여러분한테 이해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는 핵심적인 내용만 텍스트로 하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또 평가도 하셨고 제가 주로 판사하면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아래를 쳐다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앞에 화면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좀 얼굴을 보여드리고 제 얼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까만 그렇게 하려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자, 다른 얘기였고 자, 첫 번째 고정 비율 계획이요. 즉 간헐적 강화 계획이죠. 연속이 아니면 다 간헐이니까 바로 간헐적 강화 계획 안에 첫 번째 고정 비율 계획이요. 간헐적 강화 계획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것이 이거다 아니라 이것 안에 지금 포함되는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가 이거다. 고정 비율 계획. 행동이 정해진 수만큼 일어난 데 강함을 준다. 행동이 정해진 수만큼이야. 한 번 일어나야지만이 한 번 강화물이 주어진다. 결과가 온다면 이거는 간헐적 강화 계획이 아니죠. 제가 지금 거듭 얘기하지만 이건 연속 강화 계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이게 1이 아니다는 거야. 1 아닌 뭐다는 거야. 두 번이 될 수 있고. 자, 쉬운 예로 동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제 가장 쉬우니까 또 동물로 얘기하면은 쥐가 레버를 눌러요. 레버를 눌러서 화살표를 할 때는 내가 누르기라고 쓰죠. 자, 레버 누르기 행동이에요. 거기에 먹이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레버 누를 때 먹이가 안 났어. 또 누르는데 또 안 났어. 누르니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누르니까 안 나왔어요. 누르니까 안 나왔어요. 누르니까 나왔어요. 누르니까 안 나왔어요. 누르니까 안 나왔어요. 누르니까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세 번마다 한 번씩 먹이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정 비율 계획이에요. 즉 정해진 행동 수만큼 한 다음에 강화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쥐새끼 레버 누르는 게 우리하고 뭐 중요한데 걔네들도 아까도 했지만 자연환경 속에서 분명히 강화받아서 새끼 낳고 기르고 도망가고 먹을 거 구하고 해서 지금 살아남았고 그 종이 멸종되지 않고 있을 텐데 분명히 이런 강화 계획 하에 있는 행동이 있겠죠. 걔네들이 고정 비율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을 테고 그럼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도 배우시면은 이렇게 해서 내 행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은 배워서는 알지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셔서 돌아가실까지는 이런 보정 비율 계획하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반드시 있고 없을 수도 없고 없다면은 여러분은 아마 살아계시지 못할 거예요.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걸 지금 여기 예를 들었는데 얘는 좀 따보고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죠. 이게 지금 FR50이 앞에 줄임말이거든요. Fixed Ratio Schedule이니까 스케줄 제외하고 앞에 FR만 대문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50이라면 뭐요? 50번 누르고 먹이 한번 받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10분이 다 돼가는데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한데 참 욕심은 나고 시간은 자꾸 초과하니까 여러분한테 미안하고 우리 앞에서 조성이라는 거 배웠죠. 쥐가 레버를 한번 눌러서 먹이를 한번 받는 것 이거는 우리가 강화하는 것 이론적으로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저는 학부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실습을 해봤으니까 얘기해야 드리면서도 저한테는 체험이 됐기 때문에 딱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그런 조건이 아니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까지 반복했으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쥐가 레버를 50번 누르고 먹이를 한번 받는 이 행동을 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49번을 눌러도 먹이가 안 나오는데 50번까지 누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쥐를 이 50번 눌러서 먹이 한번 받고 또 50번 눌러서 먹이 한번 받고 어떻게 해요? 조성을 시키는 거죠. 누를 때마다 먹이 받아본 녀석은 한 번 눌렀는데 먹이 못 받고 그 다음 주에 눌렀는데 먹이 받는 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레바 누르고 먹이 못 받았던 뭐요? 이건 고전적 조건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직 소거를 안 했는데, 고전 조건으로 얘기하면은, 종소리 듣고 먹이가 안 나왔는데도 침을 흘린다. 즉, 소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소거가 틀크덕 안 된다는 얘기 했었죠. 뒤에 가서 소거할 때 상세히 얘기해야 될 텐데. 어쨌든. 그럼 이 녀석은 한 번 더 누르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누렀을 때 먹이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누르면 안 나오고, 누르면 나오고, 또 누르면 안 나오고, 누르면 나오고 하면은 얘는 두 번 눌러서 한 번 먹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충분히 잘하면은 그때 세 번 누르면 한 번 나오는 건, 한 번 더 눌러서 먹이 받는 건 또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조성시켜서 점점 하다 보면 나중에 50번 아니라 5,000번 누르고 먹이 한 번 나와도 4,999번을 누를 수 있는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야, 그거 어떻게 되지? 충분히 돼요. 쥐가, 고양이가, 다른 동물들이 자기 먹잇감을 구하러 가면 먹잇감 구하러 갈 때마다 먹이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네들이 늘 그냥 포식자들이 그 피식자 잡아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걔네들 거의 한 20% 성공률 정도 된대요. 거의 기아 상태에서 한 번씩 잡아먹는 거래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사냥 나가는 횟수를 한 번 행동이라 한다면은 그걸 도대체 몇 번 한 다음에 강화물을 한 번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어 단어 외우는 행동 한 번 하면은 당장에, 그죠? 그게 외워져서 시험에 맞추는 행동 1대1씩으로 강화받나요? 아니죠. 수십 번 외우죠. 어떤 건 수백 번 해야 되죠. 수백 번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습관이 되어서 못 고친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습관이 된 행동은 뭐예요? 그것이 수백, 수천 번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분이 어느 만큼 살아오신지 모르지만 만약에 7, 80세 되신 분들은 그 습관이라고 얘기한 그 행동이 수천, 수만 번 통해서 지금 강화를 받아오는 중에 금방 얘기한 그 조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 고치기가 힘들고 사람은 고쳐서는 아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거예요. 자, 적용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배운 것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제가 또 얘기하게 되어서 말이 길어졌는데 지금 FR50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이걸 FR5로 하죠. 네. 자, 레바를 누르는 걸 또 예를 들겠습니다. 레바 한 번 누르는 것을 제가 소리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딱 레바 눌렀어요. 먹이가 안 나요. 이제 조성이 됐어요, 얘는. 조성이 된지라 얘는 FR50, 즉 5번 누르고 4번 눌러도 4번째까지 먹이가 안 나와도 5번째 눌러서 먹이 받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녀석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레바를 딱딱딱딱딱딱, 즉 5번, 제가 5번. 딱딱 레바 누르는 소리, 그 행동을 제가 말로 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딱딱딱딱딱 먹이. 딱딱딱딱딱 먹이, 딱딱딱딱딱 먹이 해서 5번마다 한 번씩 먹이를 받는 거예요. 자, 제가 딱딱딱딱 50번 할 얘기 힘드니까 제가 FR5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녀석이 쭉 그 스키너 상자라는 곳에 넣어놓고 쭉 1시간 정도 지켜본다면은 그 녀석이 레바 누르는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은 딱딱딱딱딱딱딱 5번 누르고는 먹이 받고 지금 요게 먹이가 나왔다는 표시예요. 먹이 받았으니 먹었겠죠. 먹이가 나왔던 표시인데 딱 누르고는 한동안 행동을 안 해요. 그런 다음에 일정 정도 시간 이후에 또 딱딱딱딱딱딱 5번 누른 다음에 먹이 먹고 또 행동하지 않고 딱딱딱딱딱 5번 누른 다음에 먹이 먹고 행동하지 않고 이래요. 지금 왜 이런 식으로 되냐면 이게 누가 반응이거든요. 누가 반응. 이거 기억나시나요? 행동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씩 누적시키는 거예요. 그죠? 특정한 시간에 행동을 몇 번 했다. 특정한 시간에 행동을 몇 번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특정한 시간에 행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행동한다면은 이것 예를 들어서 이걸 한 번 행동하고 이거는 3번 행동했다면 이걸 다 합쳐서 4번째 행동하는 4번째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식으로 이게 누적해 나가는 걸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자, 지금 누가 반응이기 때문에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라는 거. 자, 강화계획 왜 배운다 했죠? 즉 강화물이 수반되어지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에 따라 행동률을 설명할 수 있고, 즉 행동률이 달라지고 그 방식에 따라 그리고 행동하는 패턴이 달라진다 했어. 조금 이따 이제 비교해 볼 텐데 이게 바로 지금 행동하는 패턴을 볼 수 있어요. 이 누가 반응을 통해서. 얘는 행동을 어떻게 해요?
5번 하다가 강화를 받으면 한동안 안 한다는 거예요. 또 5번 하다가 강화받으면 한동안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행동률은 요 고정 비율 말고 다른 나머지 비율 볼 때 같이 비교해서 행동률을 또 설명할게요.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 바로 이러한 것을 측정하는 학습 측정치가 뭐예요? 바로 행동률, 반응률 측정이었죠. 우리 뭐 학기 초에 그게 뭐 2주 차인가 3주 차에 그걸 봤던 거죠. 이거 바로 스키너가 만들어낸 행동 측정법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간고사에 지금 행동률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결국 목적은 우리 나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는 거죠. 예, 뭐 간단한 예만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많지만 얘들만 하더라도 뭐 40분으로 충분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쿠폰 모으기 어떻게 해요? 뭐 도장 스탬프 같은 거 찍어주죠. 아니면 뭐 쿠폰에 뭐 티켓을 주나요? 그거 하나 갖고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했다가는 뭐 그 쿠폰 발급한 분들은 그냥 망할 거예요. 그죠? 뭐요? 쿠폰을 5개 모았으면은 공짜 커피 하나. 아니면 10개를 모았으면 공짜 커피 하나. 뭐 20개를 모았으면 공짜 커피 하나. 이런 식이죠. 보통 10개도 하지 않죠. 보통 한 20개, 15개 하죠. 그거 뭐요? 고정 비율이잖아요. 쿠폰 하나마다 하나 준다면 이거 뭐,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죠. 이게 바로 쿠폰 모으기가 고정 비율 계획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쿠폰 10장 모았을 때 공짜 커피 하나 주는 집에 가서 커피 사 드실 거예요. 쿠폰 5개 모았을 때 하나 주는 집에 가서 사 드실 거예요. 20개 모으면 하나 주는 집에 가서 사 드실 거예요. 물론 이때 또 조건을 붙이자면은 그 커피의 양이나 뭐 질이나 이런 거는 차이가 없다고 할 때.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나?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여기 가겠어요? 여기 가지. 그러면 그 집에 뭐요? 나는 이 집 단골 손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뭐요? 그 단골 손님이 뭐니 하더라도 결국 내가 커피 사 먹는 그 행동이 고정 비율 계획하에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내 행동은 결정되는 거지. 여기 무슨 자유의지 이런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간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커피의 양이나 뭐 퀄리티나 가격은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거요. 이 집에 간다. 아마 뭐 주인집 가족이라면 이 집에 가겠죠. 그 사람들한테 뭐 쿠폰이 뭐 필요했어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뭐 다른 개념, 뭐 인지적인 그런 뭐 정신적인 뭐 의식적인 용어 이런 거 구질구질하게 집어넣을 필요 없고 넣는다고 설명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설명이 있느냐?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이게 훨씬 간단하고 설명이 있죠. 바로 강화 계획으로 뭐 우리의 행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조차도 다 뭐요? 행동에 의해 결과물 즉 환경적인 사건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자, 변동 비율 계획이요. 아까 비율 차원, 간격 차원, 고정 차원, 변동 차원이 있다는데 지금 두 번째 변동이요. 변동은 뭐예요? 변한다는 얘기죠. 여기 variable ratio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앞에 따라서 VR이에요. 뭐 아까 5번에 한 번 레바를 5번 넣으면 먹이 한 번 나온다는데 지금 변동 기업이 뭐냐면은 5번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4번에 한 번 주기도 하고 먹이가 어떤 경우에는 6번에 한 번 주기도 하고 3번에 한 번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또 5번에 한 번 주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G 레바 누르는 걸 얘기를 했는데 자, G가 FR5 정도는 너끈히 하는 G예요. 이 G한테 레바를 하나 딱딱딱 했는데 먹이 나오기도 하고 딱딱딱딱 했는데 나오기도 하고 딱딱딱딱딱 했는데 나오기도 하고 딱딱딱딱딱 했는데도 나오기도 하고 즉 5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VR5라고 하면은 자 지금 50인 경우를 그려놨는데 제가 딱딱딱딱 소리를 50번 내려니까 그죠? 설명이 불편해서 지금 VR5라고 하면은 아까 FR5와 마찬가지로 5는 딱 정해졌어요. 5번 만에 한 번 강화문을 하면 반드시 지켜지는데 VR5는 5를 기준으로 그 값이 즉 값이 아니라 그 요구가 되는 행동이 이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로 계속 변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이 동물이 하는 행동을 누가 반응. 자, 아까 좀 누적시킨다 표현했죠. 보니까 1시간 동안 스키너 상자에 넣어놓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앞에 거랑 비교해 보세요. 행동 패턴이 어때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당장에. 이 녀석들은 강함을 받고 난 뒤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그렇지. 거의 없어요. 이따도 짧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없어요. 뭐 꾸준히 행동한다는 거. 이렇다면은 아까 앞에 고정 비율과 비교해 보면은 일정한 시간 동안 1시간을 넣어놨는데 뭐 1시간 다 해도 좋고 아니면 10분 동안 어떤 구간에서든 10분 동안 뭐 여기서부터 10분 할까요? 10분 동안 아니면 1시간 동안 이 행동했던 전체를 비교해 보면 즉 시간분의 행동 수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행동률이죠. 이게 바로 학습 측정치 행동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스키너가 개발한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특징이 뭐냐? 바로 행동률뿐만 아니라 반응 패턴을 볼 수 있다는데 이렇게 지금 행동률 계산했을 때 이 고정 비율에서 보여주는 1시간 동안의 행동률보다 변동 비율에서 보여주는 이 1시간 행동률이 훨씬 많아요. 왜 강화 계획을 배우느냐? 강화 계획에 따라 즉 강화물이 수반되는 방식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훨씬 많이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쥐가? 아니요. 다른 동물이. 아니 사람도. 본인이 알고 택도 없는 소리. 이건 자각이 필요 없다 했죠. 고연 조건이나 조작적 조건이나 강화 처벌. 이거는 뭐 내가 알고 모르고 이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뭐 알든 모르든 그것이 이런 학습이 되느냐, 이런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냐. 여기에는 관계없어요. 필수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고연 조건 같은 경우는 자각이 없을수록 더 잘 된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리고 또한 반응 패턴 보세요. 행동률이 이게 훨씬 높아요. 반응 패턴도 보세요. 아까 고정 비율 같은 경우는 쉬는 기간이 일정하게 나타났었어요. 그림 또 넘어가 볼까요? 그죠? 이 쉬는 기간도 이것이 똑같거든요. 이 왜 쉬는지 이것도 배우는데 우리는 지금 처음이라 이것까지 설명할 물리적 조건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것도 참 어쨌든 그런데 이 경우에 어때요? 쉬는 기간이 거의 없죠. 이 바로 행동 패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결과만 보고 여러분이 그 동물의 행동을 얘기할 때, 야, 앞에 이 쥐는 여러분이 그 고정 비율인지 변동 비율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이 쥐 두 마리의 이런 고정 비율에서 강화받은 녀석하고 변동 비율에서 강화받은 녀석을 스크린 상자에 넣어놓고 여러분한테 야, 내가 쥐들 애완으로 키우는데 이 얘들 하는 거 한번 보면서 야, 이 녀석이 훨씬 부지런하네. 얘는 참 끈기 있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그 쥐에게 끈기 있네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끈기 부지런이라는 뭐 그 성격적인 특성인가요? 글쎄요, 택도 없는 소리죠. 뭡니까? 바로 강화 계획이 어떻게 주어졌냐, 환경상에서 결과물이 어떻게 주어졌냐에 따라 그 행동이 그냥 일정 시간 동안 더 많이 하고 쉬지 않고 하는 행동률과 반응 패턴상의 결과물을 낳은 거죠. 그러한 행동을 보고 우리가 그걸 뭐라 부를까 하다가 이름표를 지은 거죠. 저를 김시연이라 이름 지었듯이 그런 행동은 끈기, 인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끈기, 인내라는 관념, 어떤 씨앗 같은 것이 성격적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발현이 되어서 우리 환경상에 끈기 있고 인내 있는 행동을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우울한 행동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죠. 바로 강화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률과 반응 패턴을 통해서 결국은 뭘 설명하고 싶어요? 쥐의 성격은 전 관심이 없어요. 뭘 설명하고 싶어요? 바로 나 자신의 성격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여러분의 성격은 뭐예요? 당장에 1차 양육자 태어나서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2달, 석 달 해서 프로이드 말을 빌리자면 극단적으로 뭐예요? 1, 2년 사이에 우리가 성격이란 건 다 거의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머지 7, 80년을 계속 반복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1차 양육자 사이에 애착 행동을 통해서 부지불식간의 고연 조건화 강화 계획하에서 그리고 어떤 행동이 강화되고 어떤 행동이 처벌되느냐가 우리 인생 거의 대부분을 100%라 얘기할 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 양육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요즘은 낳지도 않을 뿐보다 낳으면 어떡해요? 다른 여자가 키우죠. 누구? 유치원에 아니면 늙은 여자가 키우죠.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의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울증, 자살 이런 거는 정신질환은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사회 비용도 더 많이 치러야 할 테고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물론 그런 게 필요하죠. 사회복지가. 자, 그러면 이 변동 비율에 관한 우리 인간의 행동 뭐 있어요? 도박 행동 있죠. 여러분 도박 저도 고돌이 쳐봤습니다만 참 고돌이 쳐본 지도 진짜 오래됐는데 쳐봤습니다. 도박 행동 어떡하나요?
5번 베팅할 때마다 로또 5번 살 때마다 꼭 뽑히나요? 걸리나요? 아니죠. 이거는 언제 변동비율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박 행동, 즉 도박 행동이 강화된 사람은 꾸준히 나타나요. 행동률도 훨씬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하는 가운데 강화를 받았다면은 꾸준히 하는 행동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고친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박 행동 거의 안 고쳐지죠.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성형 중독도 마찬가지고, 소핀 중독. 즉 우리가 습관이라는 이름이 부정적으로 적용되어서 어떤 중독 행동이 되어진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도박 행동인데 이거 지금 고치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뭐 변동 비율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동 비율 하에. 만약에 다른 비율 하에 있다면 도박 행동은 훨씬 고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꾸준하게 이러한 높은 행동률로 이런 반응 패턴을 아예 안 보겠죠. 대표적인 예로 도박 행동이 변동 비율에 해당하는 것. 자, 그래서 앞에 고정 비율과 변동 비율 두 가지만 비교해 보자면은 어때요? 시간당 더 많은 행동이 나타난다. 이게 뭐 행동률이 높다 했죠? 왜? 강화물이 동일하게 주어지더라도 변동 비율 계획가 있으면은 훨씬 행동률이 높아요. 그걸 제가 조금 전에 뭐 중독 행동과 관련해서 그렇게 적용해서 얘기했던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정 간격 계획이에요. 자, 고정 간격 계획, Fixed Interval 스케줄에서 FI라 부르는데 이거는 뭐요? 일정 시간 이후에 강화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만 지났다고 강화물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50 땡땡 이거 50초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기니까 제가 이제 소리로 말로 얘기를 하려면 기니까 FIO라고 하죠. 이건 뭐요? 5초. 5초 지난 이후에 강화물을 줘요. 그런데 시간만 지났다고 주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강화니까 강화 절차니까 강화 절차는 뭐예요? 행동 이후에 결과가 수반되어져야지만이 강화 절차죠. 결과가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결과가 수반되어진 방식에 따라 나뉘는 것이 지금 강화 계획인데 고정 강화 계획은 뭐냐면은 자 시작 여기 스캐너 상자에 넣었어요. 쥐를 그래서 레버를 누르는데 시작 이제 시간을 카운트해요. 시작했는데 이 녀석이 그동안에 눌러야 돼요. 레버를 딱 누르다가 5초 지난 다음에 누르는 행동에 대해서 강함을 주는 거야. 5초 지난 다음에 누르는 첫 번째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정해진 기간이 정해졌으니까 픽스죠. 기간이니까 간격이죠. 지난 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강화물이 주어지는 거. 그렇다면은 이 쥐가 여기 뭐 까만 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그냥 미스 프린트가 잘못된 것이고 이 까만 점은 아니고 자 쥐가 5초가 지나고 곧장 누르면 좋을 텐데 5초가 지나고 10초 후에 눌러도 강함을 주는 거예요. 5초, FI 5초라고 하면 5초 지난 다음에 첫 번째 행동이니까 5초 지나자마자 첫 번째 행동 나타날 수 있을 테고 어떤 녀석은 5초 지나고 1시간 있다 첫 번째 행동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그 첫 번째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주는 것이 고정 간격 계획인데 이런 간격 계획, 강화 계획에서 하면은 동물이든 다른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그 고정 간격 지나자마자 행동이 나와요. 그렇게끔 되게끔 이렇게 우리 이 생물학적인 조건이 그게 적응적이고 생존에 도움이 되게끔 우리가 그렇게 진화됐기 때문에 제가 뭐 극단적으로 5초 지나고 1시간 이후에 첫 번째 나는 그런 행동은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런 행동은 뭐 강화되지도 않으니까 그런 행동은 뭐 사라져 버리죠. 근데 제가 왜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냐면 고정 간격 계획이라는 개념 자체를 전해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 FI5로 하게 되면은 5초 지나자마자 첫 번째 나오는 행동에 대해서 이제 강화를 받겠죠. 그럼 제가 G입니다. 스캐너 상자에 들어갔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5초 지나겠죠. 그러면 5초 지나기 전에도 제가 레버를 누를 거예요. 툭 누르면은 뭐 이거 안 나오죠. 누르다가 보면 5초가 지나고 제가 눌렀을 때 예를 들어서 6초 될 때 눌러도 제가 먹이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누르겠죠. 하지만 또 5초 지난 다음에 또 눌렀을 때 먹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어떻게 누르느냐 하면은 5초 지나고 먹이 받고 나면은 곧장 또 눌러대진 않아요. 한동안 누르지 않고 있어요. 이따가 시간이 5초에 가까워지면
연속적으로 빨리 눌러요. 그래서 이것이 누가 곡선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이렇게 치솟는 거예요. 이 누가 반응을 누적한 이 선이. 그래서 누르지 않다가 시간이 가까워지면 거의 치솟듯이 수직을 치솟듯이 누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이 받고 또 누르지 않고 있다가 치솟듯이 올라가요. 또 먹이 받고 치솟듯이 올라가요. 이래서 이게 이렇게 부채꼴로 그런 거예요. 이 그림을 과장해서 그리다 보니까 이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 반응이니까 아래로 내려갈 수 없죠. 왜? 행동 안 하면 옆으로 수평으로 가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 없어요. 자, 이걸 말로 표현하면은, 소리로 표현하면은 5초 시작하면 누르지 않고 있다가 5초에 가까지만 딱딱딱딱딱딱딱 먹이 받고 딱딱딱딱딱딱딱 먹이 받고 딱딱딱딱딱딱딱 먹이 받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행동을 해요. 자, 이것에 해당하는 우리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좀 전에 얘기한 걸 활자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뭐가 있을까요? 뭐 다른 예 많은데 뭐 다 설명하면 또 시간이 오버될 테니까 시험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 공부 어떻게 해요? 자, 개강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시험 공부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글쎄요. 어떻게 해요? 시험 기간이 가까워지면은 그때 갔어야 뭐 공부가 되든 안 되든 뭐 도서관에 가든 뭘 하든 책 붙들고만 있든 어쨌든 시험 공부한다고 하죠. 그래서 가장 시험 공부라는 이름으로 하는 행동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날 때 어때요? 바로 시험 보기 몇 시간 전, 시험 보기 전날 밤, 뭐 밤샘하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세요? 바로 나의 그 행동이, 시험 공부하는 행동이 고정 간격기에 가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을러서 너 왜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시험 공부를 하게 하려면은 나중에 볼 변동 간격 계획 하에서 강화물을 주는, 즉 시험을 보게 하면은 여러분은 수시로 공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 공부가 시험 기간이 가까이지만 하는 것은 바로 고정 간격 계획 하에서 강화물이 따라오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늘 가능한 짧게 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해서 얘기할 건 있지만 생략하겠죠. 어쨌든 그 예를 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뭐 시험 공부하는 게을러서 그렇다? 나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고정 간격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스스로 위로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뭐 다른 일을 주로 주업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이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업이 되어지면 그리고 시험이 나의 강화물이 아니라 2차 강화물로서 지적인 호기심 충족이 강화물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고정간격처럼 이런 부채꼴로 공부 안 하세요. 어떻게? 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화장실 가고 밥 먹듯이 늘 공부하죠. 그러면 어디에서? 아까 변동 비율 비슷하게 좀 이따 보겠지만 꾸준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요? 부채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은 솔직히 얘기하면 공부하는 사람 아니죠. 다른 게 더 주가 되는 거예요. 정말 공부 그 자체가 2차 강화물로서 나에게 지적 호기심을 준다든지 그것이 나의 주 업무다 하면은 공부로 밥 먹고 사는 사람 있죠. 뭐 제가 거기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밥은 안 먹어도 공부는 해요. 그런 사람은 부채꼴처럼 형태가 안 나타나요. 그럼 내가 시험 공부할 때 부채꼴처럼 나타난다면 나는 공부하는 사람 맞네요. 뭐? 공부해서 얻은 점수로 딴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냥 수단이지 그걸 가지고 뭘 딴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은 강화물이 안 주어지면 공부할까요? 안 해요. 왜? 그 공부한 결과로 주어진 강화물 가지고 딴 걸 하려고 하는데 결과물이 없는데 뭐 해요? 그게 바로 연쇄짓기에서 최종적으로 1차 강화물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 연쇄짓기 행동이 다 무너진다 그랬죠. 바로 그걸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이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며 그죠? 어떤 행동률을 보이는지 보면은 그 사람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이 하는 주업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부채꼴 형태로 나타나지 않겠죠. 뭐 지금 뭐 공부 얘기가 나와서 뭐 공부를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주업에 있어서는 그런 부채꼴 형태로 나타나긴 힘들 거예요.
부채꼴 형태로 그렇게 뭐 나타난다면 뭐 그죠? 그런 행동에 대해서 또 처벌이 주어질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국회에서 의결을 법안을 결의하는 걸 보니까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뉴스 뭐 매스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국회에 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엄청 많고 뭐 그죠? 뭐 몇 개 법안만 뭐 통과되어지고 뭐 회기 끝날 때 되어서 그 뭐 바쁘고 한 것이 바로 뭐 고정 간격 계획하에서 그 의원들이 강화물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 계류되지 않고 처리된 건 뭐예요?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강화물 또는 처벌물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그런 법안부터 먼저 회기 끝날 때 바쁘게 처리하고 자기에게는 직접적인 관계없는 멀리 있는 소위 서민들의 그런 삶 속에 있는 그런 민초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과 관련된 거는 몇 년씩 계류되죠. 바로 지금 그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 하원의원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해서 그죠? 여기 기간이 나와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법안을 처리하는 행동이 이런 고정간격 계획하에서 이렇게 강화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시험 공부하듯이 사람에게도 보여주는 행동의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 변동간격 계획 뭐요? 변동, 간격이 변동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부터 보지 말고 이 내용부터 보죠. 변동간격 계획 VI예요. 그러면 아까 FI 5초 이랬는데 BI 5초는 뭐겠어요? 5초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아까 변동 비율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기는 시간 간격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초를 중심으로 그 시간 간격이 왔다 갔다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은 여보세요. 부채꼴의 경우에 어땠어요? 이렇게 한동안 어쨌든 행동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죠. 그러고는 시간이 가까워질 때 막 바쁘게 행동했죠. 바쁘게 행동했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났죠. 또 행동하지 않다가 점점 높아져서 또 행동이 급하게 나타났죠. 근데 이 경우에 어때요? 행동이 그런 시간이 꾸준히 해요. 바로 변동 간격 하에서 여러분 아까 시험 공부 얘기 나와서 자꾸 별로 달갑지 않는 예를 들고 있는데 변동 간격 계획 하에서 시험 본다면은 여러분은 꾸준히 공부하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하시는 주업,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차 강화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차 강화물이 주어지는 그런 행동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겠죠. 특히 뭐 우리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일단은 뭐 학습 심리학자가 됐든 뭐 그죠. 하원 의원이 됐든 상원 의원이 됐든 일단 먹어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생물학적 조건과 관련해서 1차 강화물 중에 먹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 행동 패턴이 나타나요. 바로 그래서 지금 봤듯이 이런 강화 계획에 따라 반응률이나 행동 패턴이 다르다. 이걸 가지고 뭐 소위 우리의 그런 행동 특성들, 소위 성격이라는 걸 얘기하고 뭐 부지런하다, 끈기 있다, 뭐 무기력하다, 뭐 하여튼 우리가 지어낸 모든 그런 행동을 성격이나 행동을 표현하는 그런 이름에 해당하는 바로 그런 행동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행동하는 방식을 보고 우리 언어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 그걸 뭐라 부를까 하다가 뭐 부지런하다, 끈기 있다, 인내심 있다, 그죠? 활발하다,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라는 구질구질한 이름들을 이제 많이 붙인 거죠. 구질구질하다 표현했지만 꼭 있어야 되죠. 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고 그런 언어가 있음으로써 또 그런 것들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적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죠? 사실 그 안에 있는 그런 실체라고 할까요? 본 모습은 결국 고인 족구나 조작적 족구나 지금 처벌은 안 했지만 강화 그리고 처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건화된 학습된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부지불식간에 우리 몸에 체화된 습관화된 그런 행동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변동간격에 의해 또 우리 인간의 경우도 한번 보죠.
여기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포식동물이 사냥을 나가요. 사냥을 나가서 나갈 때마다 먹이를 잡느냐. 이 1대1 관계면 이게 연속 강하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여러분 상상해 보셔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5번마다 잡느냐. 이래 되면 이게 뭐 20%쯤 되나요? 5번에 한 번이면? 그런가요? 뭐 그 정도. 이거는 뭐예요? 고정 비율 강화 계획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포식동물이 먹잇감을 기다릴 때요. 기다릴 때. 먹잇감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 다음에 딱 나타나면 달려가서 잡겠죠. 뭐 날아가서 잡든지. 그러면 그 구체적인 포식 행동은 비율 계획하에 있지만, 특히 구체적 변동 비율 계획하에 있지만, 먹잇감을 기다리는 건 어때요? 1시간 기다리면은 먹잇감이 지나가요? 딱 1시간만 지나면 정확하게 지나가요? 그러면 1시간 지나자마자 내가 달려나가면은, 그죠? 먹잇감을 잡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요? 아니죠. 하루 종일 기다려도 먹잇감이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경우에는 먹잇감이 나타나서 잡으려고 달려갔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럼 결국 강화를 못 받은 거죠. 그런데 곧 지나서 10분도 채 안 돼서 또 먹잇감이 나타나서 그때 그냥 달려가니까 잡았어요. 그러면 뭐요? 변동 간격 하에서 기다렸다가 변동 비율 하에서 먹잇감을 잡은 포식 행동이 강화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녀석들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도 사냥꾼이 사냥감을 기다릴 때, 사진사가 내가 찍고 싶은 동물이 나타날 때 기다릴 때, 그리고 항공사에서 그 관제탑, 모니터를 주시하는 사람이 뭔가 이상 조짐이 없나 그 신호를 기다릴 때, 은행이나 극장 매표에서 줄 서서 기다릴 때, 이런 경우 되겠죠. 요즘 뭐 이렇게 기다리는 거 없죠. 다 뭐 핸드폰 가지고, 뭐 미디어 가지고 할 텐데, 이것도 뭐요? 뭐 오픈런이라 하나요? 그것도 기다리는 거죠. 물론 그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동 간격은 아니지만 내 앞에, 그죠? 어떤 강화물이 주어질 수 있는 시간적 조건이 시작하고 내 순서 되기 전에 내 앞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내가 결국은 어떤 강화물을 받기까지는 내 앞 사람이 어느 만큼 뭐 일처리랄까요? 뭐 원하는 걸 해결하느냐에 따라 내 순서가 달라지겠죠. 뭐 그럼 뭐 얘기하다 보니까 언뜻 여러분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를 관공서에 가서, 관공서입니까? 뭐 주민센터에 가서, 예전에 동사무소라 부르던데 요즘 주민센터에 가서 일을 본다고 합시다. 거기 갔더니만 내 앞에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는 업무가 주민센터에 가서 보고자 하는 일이 간단한 거라서 금방 끝날 수 있어. 그건 내 차례가 되었죠. 그런데 다음에 또 갔더니만 똑같이 내 앞에 하나, 둘, 셋, 넷, 5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보려는 업무가 너무나 복잡하고 길어요. 그럼 제가 1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어. 바로 변동 간격이죠. 그런 하에서 우리가 뭘 기다려서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좀 비효율적이니까 우리 보통 일상에서 관공서나 이런 데서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습관이 안 됐는데, 제가 외국에 뭐 쓸데없는 얘기까지도 하는데, 외국에 제가 한 7, 8년을 살았는데, 거기 가면은 어느 곳에 쓰던 뭔가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해요? 창구가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공항에 가면 이런 경험하실 거예요. 여기 이제 공항 직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줄을 쭉 서요. 하지만 순서는 최종적으로 일 보는 순서는 한 줄로 모으죠. 그러면 긴 줄 뒤에 서든 짧은 줄 뒤에 서든 어느 줄 뒤에 서든 이게 한 줄로 모여서 이렇게 가니까 나는 사람이 많은 곳에 뒤에 서든 작은 곳에 뒤에 서든 결국 온 순서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그죠? 변동 간격은 없죠. 결국 내가 얼마만큼 늦게 왔냐 일찍 왔냐에 따라 되는 건데, 바로 그것도 뭐예요? 이 기다려서 어떤 업무를 보는 그런 시스템, 즉 환경상의 조건이, 즉 내가 원하는 행동에 대한 결과물을 받는 그러한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 행동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출석이가 전번 말씀드린 그 합리적으로 된다면은 세치기한 게 없겠죠. 근데 좀 전에 공항에서처럼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치기라는 행동이 어떻게 강화되는 거죠. 왜? 세치기 하면 나는 일찍 결과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즉 강화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세치기 하는. 그러면 세치기 하는 행동을 없애려면 어떻게 세치기 하지 맙시다 하고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가르치고 너의 마음을 바꿔라, 인간이 되어라 하고 뭐 일장 연설을 해야 되나요?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뭐 다짐하고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죠. 환경상의 조건을 딱 강화 계획하에서 금방 공항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강화 계획을 바꿔버리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세치기 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왜? 세치기 해봐야 그게 뭐 별로 강화물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처벌만 받으니까. 자, 이 뒤에는 연습 문제예요. 뭐 이것도 하면 좋겠지만 또 뭐 그거 하게 되면 벌써 또 지금 40여 분 지났는데 또 시간이 앞 시간처럼 너무 많이 오버될 것 같아서 이것 아마 여러분이 기말 시험에 이 중에 일부 뭐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질문으로 그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이것 앞에 배우신 거 가지고 한번 이 중에 얘들이 어떤 강화 계획에 속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후 시간에 혹시라도 여유가 생기면 이거 기억했다가 다시 풀어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